자, 저는 이 부동산을 억제한다라는 정권에서 올 하반기만 하더라도 토지 보상금이 26조가 풀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급 토지 보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요,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고민한다면 토지 보상금이 한꺼번에 이런 방식으로 풀리는 데 대해서 굉장히 누군가는 챙기고 유의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곳곳에서 올 하반기 7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에 26조가 풀려 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대부분 풀려 나가는 이 토지 보상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이 토지 보상금이 시중에 풀리게 되면 이것이 또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 세종시에 원래 조치원 일대에 논밭 하던 사람들이 이 행복도시 개발하면서 엄청난 토지 보상금을 받았지요. 평생 소몰고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수십억씩, 수백억씩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받은 토지 보상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서울로 올라와서 부동산 투기 자금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것이 3기 신도시 등의 토지 보상금이 지금 올 연말 내년 초까지 다 풀리게 되면 이 돈이 또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돌아갈 건데, 부동산을 잡는다고 신도시하고 이러면서 그 돈이 또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풀려서 또 수도권에 집을 올리는, 집값을 올리는 이런 악순환이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일주일 새 0.15% 올라서 18개월 만에 최고치라는 거예요. 매물이 부족하고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이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되겠다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정부의 임대차법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 들어가 사는 조건으로 집을 판다고 요즘 그렇게 이 주인 전세 조건으로 집을 파는 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뭔 말인가? 집주인가요, 매수인이, 집을 사는 사람이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을 하면서 내가 들어가서 사는 조건으로 집을 파겠다고. 그래서 집 매매 가격에서 전세금을 뺀 만큼만 집주인한테 주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에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전세가 8억이라면 집주인한테는 2억만 주고 집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종전에 집주인은 2년 동안 전세 기간 동안 살다가 나중에 이제 산 사람이, 매수인이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한테서 이제 전세금을 다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집주인은 딴 데 옮겨갈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또 집을 사는 사람은 돈이 지금 부족했고, 그래서 이게 맞아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사고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형적인 갭 투자고 실수요자만 불이익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참 별의별 일들이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불황에요, 가계가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 중에 주식이 사상 처음으로 20%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자산이 한국에 지금 한 460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주식이 940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에 13.7%에서 금융자산의 상당수를 지금 주식화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최근에 한국에 또 코인에 들어갔던 돈들이 코인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주식적으로 돌아와서 주식이 기형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가 또 가끔씩 위기가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순식간에 코인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것을 크립토 윈터라고 해서 가상화폐 겨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두 번째 발생하는 일인데요. 돈이 빠져나가는 게 그냥이 아니라 가상화폐 가격 급락세와 더불어서 아주 썰물처럼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이제 맛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첫 크립토 윈터라는 이런 가상화폐 붕괴는요,
한참 가상화폐 거품이 떴다가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문재인 들어와서 2007년 12월까지 한 4배 올랐지요. 그러다가 2018년 1월부터 정부가 뭐 가상화폐 통제하니 어쩌니 하면서 1년간 내내 붕괴가 됐어요. 이 기간에 가상화폐 시가총액 80%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투자은행 JP 모건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이 2018년 무너진 것보다 더 심하게 갈 수 있고 비트코인이 2만 불대 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완전히 반토막 이하가 나버렸습니다. 주요 가상화폐가 대부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채굴 단속도 있고 각 나라의 규제도 있지만은 이제 근본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해이가 심화되면서 급격한 자본 이탈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월 중순에 폭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적 추세가 6월달, 7월달 계속 자금이 빠져나가서 가상화폐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 자, 이와 더불어서 어제 제가 생방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미국에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이 최정점이고 현재 수준에서, 그래서 곧 붕괴가 시작될 거라고, 일본의 버블 붕괴, 그리고 2000년의 닷컴 붕괴, 2008년 부동산 버블을 예측했던 제레미 그랜섬이라는 GMO 이 투자자문회사 창업자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역사적으로 분석한 결과 마지막 1년이 가장 붕괴 전의 1년이 강하다, 대체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 근데 이게 가장 강한 붕괴의 끝물이고 곧 폭락의 전조가 올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주식 시장이 몇 개 빼놓고는 대부분 위험한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안전한 몇 개를 집중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일반 중상류층한테 과다하게 재산 형성에 기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은행 실명 계좌를 은행들이 안 해주겠다고 나자빠지는데 은행 실명 계좌를 못 받으면 문을 닫아야 된다. 요렇게 이야기가 또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은행은 안 해주고 못 받으면 문 닫아야 되고, 이러면 결국은 뭐겠습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대부분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래서 국내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이 해외 거주 외국인 가입을 차단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 해외 거주 외국인을 데리고 은행 인정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프로비트라는 데는 직원들 내부 거래 계정을 폐쇄해서 직원들이 계정으로 가상화폐를 사고 팔면서 거래량을 부풀리는 걸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들이 잡코인 지금 폐지하고 신용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은 이게 제대로 등록이 되겠느냐는 회의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단계가 돼버리고 사상 처음으로요. 정말 죽겠다고 자영업자들이 망연자실한 상태고 하루 종일 장사해도 아직 마수도 못했다. 시작도 못했다. 식사 시간에 거리가 텅 빈다. 자, 2주간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과연 2주간 진행된다고 이것이 수습이 되겠느냐?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이 이제 거의 무너지기 시작하는 형태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목격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그 이후에 이 나라에 불어닥칠 파장이 매우 큰데요. 그러면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지금 영업 제한을 수도권 4단계라고 하면 적어도 수도권에 있어서 자영업자들한테 보상을 어떻게 할 건가를 말을 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남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영업권을 국가가 전염병을 핑계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영업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는 거기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몰고 가는 부분요, 참으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민노총 8,000명은 놔두고 3명이 밥 먹는 것도 많냐. 차라리 휴업하겠다고 분노가 폭발했어요. 자영업자들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민노총 8,000명이 이 자영업자들에게 이 분노의 근원이 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오락가락하는 정부다. 7월에 풀어준다고 하더니만은 아예 영업도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사점 모임을 2명으로 줄여버리면 이건 장사를 하지 말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2주 뒤에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분노를요, 이 정권에 반드시 책임을 묻는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집단 보상 청구 소송에 돌입하라, 이렇게 권유드립니다.